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새벽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개의 기사를 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테이퍼링 시기는 언제쯤 들어갈지,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와 내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거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모든 자료는 이제 참고하시는데 퍼즐 조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채도사 개념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팬이신 분들은 아마 제 의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이걸 말씀드렸겠지만, 중국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할 거다.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물어본대요, 공산당이. 근데 이거는 되게 이중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다시 오픈할 거고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11월 중순 21일까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사실은 지금하고 또 판이한 게 다른 아마 시장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빼고는 사실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이 같이 움직여야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왔었어요. 역대 이래로. 예. 그래서 중국이 이 시장에서 밴 시킨 지가 되게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모든 상품은 ETF가 될 것이라고 마이클 수넨샤인이라고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파트너로 이제 페이스북 크립토 월렛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모든 거를 얘기해 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 사진 한 장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노비 지갑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구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미나마 결론 도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것도 아마 의미심장한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내년까지 아마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2%로 천천히 다시 다운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에 관해서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관점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폭발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3%가 하라 그러면 알트코인은 6%에서 10%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내려가고 있는 현재 추세인데,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사실 사토시 마켓에서 긍정적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호라이젠도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GKC 같은 경우는 진짜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제가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려서 이걸 해째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익명성 코인에 관한 거는 다음 주에 들어서 FATF 권고안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디파이하고 같이 익명성 코인의 메타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 인컴 샤크라고 제가 이제 즐겨보는 차티스인데, 이분이 그래도 본인 말 바꾸기를 많이 안 하고 잘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장사 속으로 막 트윗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밑꼬리가 길게 말렸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문장을 남겼는데,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매수를 하는 거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보는 시점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아마 펼쳐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예전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너무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시장으로 보시기보단 연말 장세와 내년에 다가올 장세에 관해서 그냥 긍정적이게 생각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상황이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예전에는 경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어떤 그런 생태계가 구성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지구촌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되면 그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어떻게 되면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확장시키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이래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체인으로 다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자 14.2 금방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걸 뭘 뜻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물가도 상승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과거 90년대, 199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추월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뭔 얘기냐?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향후에 다시 이게 역상황이 도래해서 또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이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인플레이션이 아마 엄청나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아마 애를 먹이긴 하지만 그래서 5천조 원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리면 그게 아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냉각이 일시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 중반까지 축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를 11월 초에 연준 회의가 있거든요. FOMC가. 근데 그때 발표를 할지 아니면 12월에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발표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에 말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언제나 시장의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렸었다는 거를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레이 달리오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호라이젠인데 일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 블록체인의 확장성 한계로 뎁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제한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코인사들이 되게 그런 게 많은데 특정 유형의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가 있다. 이 호라이젠을 통해서 제가 이걸 좀 한 문장으로 한국어로 이제 표현했는데 익명성이 플러스된 코스모스 같은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스마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성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콘트랙의 익명성까지 그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인 베리 실버트도 그래서 립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 시세에 막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읽어온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 단계에 이제 끄집어내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코인이 빨리 안 오르니까 힘든 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이해해요. 그런 분들 다 왜 그러신지 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러신지 근데 이제 좋은 댓글 써주신 거죠. 찰리님 시내버스 하면서 새벽마다 영상 기다리고 들으며 운행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진짜 이런 댓글 하나를 보면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버스 운전하시면서 힘드시고 아침에 새벽마다 이제 출근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인천에서 그 압구정까지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마다 그 거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진짜 근데 사람 앞일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드신 분들 아마 제 얘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잘 나간 사람이 40대 때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40살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봤을 때 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40살 딱 되고 코인 투자하면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20대, 30대 안 되셨던 분들이 40대 가서 잘 되신 분 케이스가 있을 거고 40대까지 잘 나가신 분이 50대 때 꼬꾸라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나이 어릴 때 나이가 좀 이렇게 중장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안 되신 분들이 나이가 넘어가면서 잘 되신 분들이 또 있고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일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내가 또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래서 어쨌건 진심으로 진짜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항상 예,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쨌건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또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세계 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마도 나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 의미심장 얘기를 이제 한마디 남겼는데 이게 폭락장이 올 거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경제 부분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거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어쨌건 이 시그널도 한번 이제 퍼즐 조각에 한번 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고래 크립토 컨트죠. 비트코인 고래는 다른 거래소에서 파생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마도 롱 포지션을 펀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할 때마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 트윗을 여러 개를 보고 여러 차트를 본 결과는 단기적인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어쨌건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니니까 실망감을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도 같이 그냥 그래요. 지금 보면 근데 아이러니한 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미적지근하면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아니면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폭락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와 주식시장이 똑같이 그냥 안 좋은 그러니까 되게 많이 틀린 거죠. 예전하고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경제 공식이 다 무너져버린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 관한 거는 비트코인이 보통 3%가 하락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은 6에서 10%가 하락을 해요. 이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3.67% 하락을 했는데 이더가 4.25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3.39 그리고 XRP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폴카닷은 마이너스 3.49 그러니까 대등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토시 마켓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라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2018년 이래로 거래소에 있는 그 어떤 비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래소에 저장된 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소에 많이 코인이 들어가면 하락장이 연출되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없을 때는 상승장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년 이래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가장 적어요. 내다 팔 때는 그리고 보통 채굴자들이 단기적으로도 내다 팔 때는 이 비트코인 밸런스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거래소에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바닥이다. 이런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세도 가장 안 좋죠. 사실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아마 속을 많이 썩이는 게 아마 지금 현재 XRP일 텐데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유가 소송이 이렇게까지 오래 장기화된다는 자체가 저는 의미심장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산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딴 거 같으면 이미 페이를 하고 소송을 결론을 지었을 텐데 이렇게 중장기화됐다는 얘기는 대물이란 얘기고 리플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더리움한테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특별한 특혜를 줘서 XRP보다 더 성공적이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XRP가 뭐 스파크를 이용해서 플레어를 통해서 저는 뭔가 또 코스모스 같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음모론을 대입하면 끝판왕이라는 이게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끝판왕이라는 증거를 저한테 대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과거 영상을 아마 뒤져보면 아마 그런 소스들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XRP만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뭐 어떤 그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것도 보시면서 그냥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CEO가 회사의 모든 제품이 ETF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 그냥 뇌피셜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 소렌샤인이 규제가 전환을 허용한다면 언젠가는 펀드그룹의 모든 상품이 ETF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ETF가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거고 전 세계 모든 유동성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ETF는 그 다리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런 관점으로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비케라든가 이더클이라든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그 외에 몇몇 개 뭐 코인들 있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규제의 바람이 등 뒤에 불면 그레이스케일 상품이 모두 디지털 화폐 ETF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이고 자 순서는 아마도 이더리움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근데 ETF 얘기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을 올려놓고 이런 호재는 아마 던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더리움이 먼저 가는 이유를 아마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 주자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아마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비케가 됐건 뭐 아니면 이더클이 됐건 라이트코인이 됐건 그 외에 뭐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죠. 뭐 호라이젠이 됐건 지캐시가 됐건 스텔라가 됐건 그리고 여기 보면 OTC 심벌에 안 들어간 코인들 있죠.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 자, 디센트럴 랜드는 제가 현금이 생기면 봐뒀다가 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 코인도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라이브 피어도 OTC 심벌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선물 ETF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아마 시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괜찮아요. 괜찮은 알트도 숫자가 확신을 안 주면 관심 받기다 라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숫자가 안 올라가면 확신이 없어요. 보통 다들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64,000달러일 때는 비싸도 사야지 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요.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만 달러를 찍는다 이러면 대출을 받아서도 아마 관심 안 뒀던 사람들도 대국민적으로 아마 전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33,000달러일 땐 폭락만 예상됐었죠. 폭락만. 그리고 사람들도 사지 않았었죠. 그래서 펀더멘탈 괜찮은 알트코인들도 가지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데 올라가면 또 사람들 스탠스가 또 바뀐다는 거죠. 말 바꾸기를.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걸 예의주시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의 관점에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그러니까 마이클 수넨샤인이 지금 했던 얘기 ETF로 뭐 모든 상품이 전환될 거다. 여기에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많은 유동성이 향후에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가오는 FATF 권고안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줄지에 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달보다 10월달이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10월달보다 11월달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썸네일을 그런 관점으로 올린 건데 뭐 그것에 관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은.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